네, 이제 본격적으로 추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정. 일단 추정이란 점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는데요. 점추정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다라고 하고요. 모수를 특정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통학 시간에 대한 어떤 점추정은 30분, 40분과 같이 특정한 수치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구간 추정은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다라고 하고요. 어떤 모수를 최소값, 최대값으로 해서 범위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값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나 분산이 들어가면 예상되는 구간을 표본해서 추정한다라는 거죠. 이 구간 추정의 폭은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한 개의 값으로 나타내는 이런 점추정, 이 불편 추정이죠. 편중되지 않은. 이거와 달리 정밀도를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표본의 통계량으로부터 범위를 지정해 두고 모수를 추정하는 거다라는 게 구간 추정입니다. 구간 추정에는 모평균뿐만 아니라 모비율, 모분산, 모상관계수 등의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명의 남자의 키를 측정한 결과 이렇게 쭉 있죠. 키가 있는데 여기가 뭐 한 개의 값으로 그죠? 추정하는 거고 그럼 이제 모평균과 그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그죠? 같을 리가 없죠 그죠? 오차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에서 키가 뭐 170이었다 하면은 모평균의 키도 170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정확한 값으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신뢰 구간을 둔다라는 거죠. 뭐 160에서 뭐 180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게 이제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둔다라는 거죠, 그죠? 폭을 갖게 해서 모수가 들어갈 구간을 보여주면 수정의 정밀도를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란 말은 confidence interval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어도 정리해 놓을까요?
보수가 뭐 참값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죠. 그죠? 실내 하한과 실내 상한,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실내 도, 실내 계수, 뭐 실내 수준 다 같은 말이죠. 이 추출과 보건 추정을 100회 정도 실시했을 경우 보수가 추정 구간에 95회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실력에서 95%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실내 개수는 일반적으로 95%로 많이 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넓어져도 안 되죠. 그죠? 추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95%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모평균 뮤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9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평균이 여기 내에 있으면, 그죠? 추정에 성공하는 거고. 첫 번째 추출했어요. 그죠? 1회 추출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추정을 했는데, 모평균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모평균, 그죠? 아, 여기 좀 넘어가야 되네. 그죠? 네, 이렇게 있으면 추정에 성공한 거고, 마찬가지로 2회 추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보면 성공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난 이 모평균을 여기인지만 이런 식으로 추정해 버리면, 그죠? 이거는 실패한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실제 할 때는, 한 회밖에 실험하지 않으니까, 모평균은 이 주위에 있을 거다. 그죠? 표본을 했을 때,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에, 그죠? 오차를 취하는 거죠. 그죠? 모평균 뮤는 이 주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평균의 뮤의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실험에서 관측한 표본 평균, x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우리가 대신 사용하는 거죠.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거기서 양쪽에 오차를 취해서 모평균이 들어갈 구간을 구하는 거. 오차의 크기는 실내 개수나 표본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95% 쓰는데 오차가 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90%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정규분포를 사용한 보평균의 구간 추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구간 추정이 기초가 되는 방법이고 대표본이나 모분산을 따르면 사용할 수 없는데요. 자, 대표본이나 모분산을 모르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슬랙에서 95% 구간으로 해서 주고 요 실내 한계 상한값 상한값 이거는 이제 X바 표본 평균이다 라는 거죠. 여기가 X바 네, 라고 했을 때 오차가 있는 거죠. 95%로 했을 때 우리가 1.56 곱하기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이제 표준 오차죠. 이 표준 오차의 2배 양쪽으로 하니까요. 그죠? 2배가 바로 오차 범위입니다. 이거를 구할 때는 우리가 Z분포나 뭐 엑셀 함수나 R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죠. 그죠? 이게 99%로 했을 때는 이게 95%고 99%로 했을 때 2.58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표준화할 경우죠. 표준화할 경우에는 표준화 정규분포 표준화 평균의 표준 오차가 1이니까 좀 더 간단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Z분포다 라는 거죠. 표준화한 거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바를 표준화한 Z값 되는 거고, 여기는 Z, X, 뭐 I 바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마이너스 1.96, 1.96이 되는 거죠. Z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XI에 대한 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 됩니다. 95% 신뢰 구간 95%일 때 이렇고 99%일 때는 95%죠. 99%일 때는 2.57이죠. 이게 95%일 때 신뢰 구간.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57이면은 99%인 거죠. 이럴 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표본이 크지 않고 30개 이하일 때 우리가 T분포를 그죠? T분포를 사용해서 고평균의 구간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표본이 크지 않고 모분산을 모를 경우에는 T분포를 사용해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Z분포보다 오차를 크게 예측하기 때문에 구간도 보다 넓게 추정이 됩니다. 이건 이제 T분포표를 보고 또는 R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비율, 모평구와 마찬가지로 모비율이나 모분산의 구간 추정도 할 수 있는데요. 모비율의 구간 추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평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측된 표본 비율의 좌우의 표준오차의 1.96배 신뢰계수 95%의 경우죠. (1.96배를) 취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림으로 보면 정기분포고 여기서 이제 비율이니까 P, proportion 이런 식으로 해서 P라고 놓고 해시죠. 뭐 추정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95%인 경우, 실내 개수 95%인 경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P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에다가 비율 루트 씌우고 1.96에다가 P에다가 1-P 우리가 좀 다시 쓸게요. 그리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실내 개수 95% 그냥 그래서 P 비율이라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의 p 1-p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표본 비율은 표본의 전 요수가 있죠. 전 요소 수 n개가 있고 어떤 성질을 갖는 요소의 수를 x라고 보면 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표준 오차는 모비율 P를 모르면 계산할 수 없는데 표본이 매우 큰 경우 주로 n을 100개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표본 비율 P 햇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R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정규로부터 10개의 표본을 뽑아서 15%의 신뢰 구하는 것을 100번 반복했을 때 몇 개의 신뢰 구간이 모평균에 모평균 0을 포함할지 5라고 할까요? 모평균을 포함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뢰 구간의 의미를 보도록 하려고 setsid 난수표를 설정하고요. n을 10개로 넣고요. x를 100개까지로 해서 벡터로 만들어 넣고요. 시퀀스 함수로 해서 y는 -3에서 3까지 나가도록 하고 0.01 탭으로 해서 y를
넣습니다. 동일한 난수를 생성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10으로 해서 벼스에 조정하고 x는 1부터 100까지 표본 추출 분석 y는 -3부터 3까지 0.01씩 증가하는 벡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하는 것을 x의 길이에서 각각 10개씩 그죠? 일단은 x 곱하기 랭스 x가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를 만든다는 얘기네요. 1000개의 난수를 만들어서 잠깐만요. 100개니까 100개 랭스 x가 지금 제가 n을 곱해야 되는데 잘못했네. 1000개를 만들었어요. 예를 좀 매트릭스로 좀 만들어 볼게요. 매트릭스. 그러려면 n칼럼이 예, 10개이고 얘를 매트릭스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이 되는 그런 매트릭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샘플이다 라고 넣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함수를 적용할 때 우리가 apply를 쓸 수가 있죠. 그죠? apply 샘플에다가 행에다가 각각을 적용해서 평균 함수를 적용한 거를 x바라고 하고요. x바가 100개의 평균을 갖고 있는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0개씩 있었고 여기가 100개씩 있었죠. 그죠? 요걸 아까 스트럭처를 좀 보시면 네. 행이 100개였고 그죠? 열이 10개였는데 이거를 요 행별로 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요거에 대한 평균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죠. 100개가 평균이 100개의 평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x바로 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서 주 SE로 하고 요거는 루트 n분의 이거 하니까 평균 1이고 그죠? 표준 편차니까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죠. 그 다음에 SQRT로 해서 10을 하면 되겠죠. 그죠? n이 n을 넣으면 되는데 n, n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다 라고 넣어놓고요. 유의 수준을 우리가 주로 알파라는 용어를 쓰죠. 알파. 95%일 때는 유의 수준이 0.05니까 알파를 0.05로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Z값은 그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에 분위수 Q 값이 되는 거니까 네. 그 반으로 나눠져야 되죠. 알파 값을 갖다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먼저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구해보고 그죠? 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Z값으로 넣고 여기에서 평균 X바 상한선과 하한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빼기 Z에다가 스탠다드 에러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죠. 양쪽으로 Z바가 아니라 X바죠. 요게 로어 리밋이고 어퍼 리밋은 X바에서 플러스 Z 보죠. 이 어퍼 리밋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이제 구해보면 타입을 n으로 하고 네. 일단 빈 영역을 n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 놓고요. 틀을 좀 잡아 놓고요. 여기에서 헤드라인이라는 가운데 선을 좀 긋고요. 그리고 빈 NA 값을 X 길이만큼 100개만큼 넣어 놓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색깔을 좀 보려고 하는 작업이라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빈 거에다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기 위해서 음수가 나온 애들은 이제 벗어나는 구간이라서 빨간색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화살표 함수를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요거는 y축 값이 0인 수평선을 그리는 거죠. 호리존털 색깔, 라인 위드스, 라인 타입, 선 그은 거고요. 색깔 빨간색으로. 평균을 포함해서 하한은 음수, 상한은 양수니까 하한과 상한의 곱한 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검은색을 if else 문을 이용해서 상한과 하한이 모두 음수이거나 양수일 때 그러니까 이제 하한과 상한이 모두 음수이거나 양수이므로 곱하면 양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선을 그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실내 구간별로 상황에 맞는 선의 색깔이 들어갈 벡터 변수인 L.C를 생성하고요. 이거는 이제 화살표 함수인데 시작점과 끝점에 머리가 생기도록 해서 그게 코드 3번입니다. 실내 구간을 I 형태로 머리 각을 90도로 해서 실내 구간을 어떤 형태 I자 모양으로 표현하는 그런 화살표 함수입니다. 요거를 부분을 제가 빼먹었네요.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수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개를 수정한 건데 그 중에서 5개는 범위를 벗어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N개의 확률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여러 번 실시해서 각각의 신뢰 구간을 구해서 그 중 약 95%는 실제 목평균을 여기 그죠? 여기 목평 실제 목평균이니까 이거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번의 크기를 10으로 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을 100번 반복했을 때 95번 정도는 실제 목평균을 포함하고 5개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